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요한 일정들이 꽤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주주간담회가 있고요. 그 다음날은 신주 인수권 매매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신경 종량 학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LB의 핵심 파이프라인이 될 걸로 예상되는 GBM 발표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건 잠시 후에 또 살펴볼게요. 헐 박사가 다시 추가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어찌됐든 GBM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20년간 새로운 약이 출시도 없었고 5년 생존율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GBM 투약을 받은 환자들이 살아 있기에 많이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긴 하지요. 근데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주요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LB는 지금 중요한 유상증자 기간에 있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뭐 이게 꼭 100% 맞는 건 아닌데요. 유중에 주요 일정이 먼저 1차 발행가죠. 그래서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가 있는데 보통은 1차 발행가가 낮고요.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2차 발행가가 낮기도 한데 유중 가격 결정이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되기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차 발행가가 낮습니다만 2차 발행가까지 낮추는 경우도 있긴 해요. 물론 좀 드물긴 한데 왜 그러냐면 2차 발행가 결정되고 며칠 있으면 청약이 있잖아요. 근데 2차 발행가가 낮게 결정이 되면 청약이 잘 되지가 않겠죠. 주가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1차 발행가가 낮고 2차 발행가 결정일 무렵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주가가 높아야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 뭐 1차 발행가가 37,0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낮은 가격이라고 치고 그냥 뭐 계산 편의상 30,000원이라고 치고 요날 요 가격에 살 수 있는데 만약 주가가 50,000원이에요. 그러면 엄청 싸잖아요. 유인의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차가 낮고 2차는 이제 청약이랑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상증자 흥행을 엿볼 수 있는 게 신주 인수권 매매죠. 내일 모레부터 신주 인수권 매매가 되는데 신주 인수권은 말 그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있어야 유중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다면 그 말인즉슨 이 주식의 가격이 더 올라갈 거란 시장에 기대가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1차 발행 가격이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37,000원이잖아요. 그냥 계산 편의상 3만원이라고 하고 16일 날 LB 주가가 만약에 4만원이라고 하면 뭐 오늘 4만원 언저리니까 차액이 10,000원이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주 인수권 가격은 10,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10,000원에 인수한 사람은 내가 신주 인수권 10,000원에 샀으니까 10,000원 플러스 1차 발행가 37,000원에 3만원 합 4만원 4만원 이상의 주가가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하는 거고요. 또 만약 신주 인수권 가격이 15,000원에 거래가 되었다면 신주 인수권 15,000원 그리고 1차 발행가 3만원 합 45,000원, 그러니까 최소 45,000원 이상 주가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매를 하기에 유상증자 흥행을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반대라면 또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가격이 낮다면 그만큼 흥행은 할 수 없는 거겠고요. 어쨌든 LB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성공을 시켜야 합니다. 왜? 회사에 자금이 들어와야 하니까요. 물론 이게 이제 총액 인수 조건이라 뭐 사측에서는 자금 끌어들인 데는 일단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청약이 낮으면 분명히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사측에서도 유중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청약이 매우 중요한데 일단 청약을 앞두고 우선 신주 인수권 매매할 때 신경 종량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이번 주에 신경 종량 학회가 있고요. 이건 물론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유상증자의 실질적인 성공을 하느냐 못하냐는 이제 청약 무렵 때 결정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주들이 청약을 해야 유상증자를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잠시만 얘기를 좀 세면 이제 회사 목표는 그렇습니다. 올해 NDA 최소 한 건 한다는 게 사측에서 그동안 밝힌 또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올해도
이제 하루가 지금 12시 1시여서 11월 15일인데 뭐 올해도 한 달 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시간 제한을 걸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튼 엘비는 NDA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혁신치료제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아마 예측치로는 혁신치료제 승인이 12월 초에, 그러니까 이제 청약을 12월 1일, 2일 날 하는데 그 무렵에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혁신치료제 신청하고 2달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10월 초에 이미 접수를 했으니까 아마 12월 초에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물론 제가 시간 제한을 걸려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을 좀 종합을 해보면 회사 측은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회사도 성과를 보여줘야 하고요. 올해도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가 LB가 그리는 큰 그림을 완성하려면 좀 시작해야 되는 단계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중순이고요. 12월 초까지 유상증자 청약 때까지 최소한 한 번의 움직임은 좀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나중에 선양 남성함 NDA건 신청 또 가난까지 이후에 이번에 한번 흐름이 나와줘야 추후의 흐름까지 나올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시작점이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그런 한 주를 시작을 하는데, 여튼 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0.9% 상승한 39,0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 때 수급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 수급, 오늘 수급이랑 이 다음날 수급 거의 비슷한 모습. 오늘 샛별이가 다시 나와줘서 재차 상승의 여력은 오늘까지는 만들어 놓았다는 게 일단 긍정적이에요. 만약 이게 다시 오늘 아랫꼬리 밑꼬리가 없이 음봉이었다면, 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었잖아요. 뭐 좀 갈라고 하면은 음봉 나서 뭐 해주고, 뭐 좀 갈라 하면 또 음봉 나서 뭐 김팍 빠지고, 뭐 좀 갈라 그러면 음봉, 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요게 나오면서 불씨는 좀 살려놨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으나, 요것도 잠시 후에 활 박사 내용 인터뷰 보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틱을 보시면 장 초반에 투매가 좀 나왔어요. 시작하자마자 빵빵 좀 투매가 나왔는데,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이게 이제 주말경에 GBM 탑라인 발표가 있었어야 했는데 없어서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고요. 그것도 좀 급하게 시장가로 던진 모습입니다. 요건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신경 종량학회에서 11월 11일 주말에 초록을 발표를 했었어야 되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가행 자료도 그렇고 또 민트 초코님도 많이 보여줬는데, 요 학회 규정상 11월 11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발표한 초록 같은 경우는 6월 1일까지 제출이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11월 18일 날 공지된 논문 같은 경우는 9월 2일까지 추가로 업데이트된 논문이었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민호님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말, 빨라야 10월 말 정도에 결과 집계 완료를, 아마 완료가 되었다면 한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라 보여지는데, 이것도 잠시 헐 박사 인터뷰 내용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6월달에 이제 제출할 수 없었기에 이번 주말에 탑라인 발표가 없었던 듯해요. 근데 그게 없었으니까, 초록이 발표가 없었으니까 본 학회에서도 발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논리가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요 심리 때문에 장 초반에 좀 투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회사 공지는 학회에서 다 발표한다라고 했었는데, 요게 이제 내일 주주 간담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질문도 있을 거고 회사 측의 답변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장 마감 후에 헐 박사 추가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민호 대표의 영상이 공개가 되어서 과연 어떤 얘기가 있을까 상당히 좀 주목이 됐는데요. 장 끝나고 또 이게 나왔기에 근데 글쎄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솔직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애매하다 보니까 엘테라 같은 경우도 뭐 시에서 좀 하락한 면을 보여줬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일정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남은 업무를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곧장 공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번 학회에서 발표를 못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주말에 탑라인을 발표를 못해서 미안하다는 건지 애매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지난번 공지에서는 10월 내에 완료하고 탑라인을 발표하겠다였죠. 그리고 다시 이제 학자들이 학회에서 발표하길 원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주주들은 학회의 걸로 예상을 했고요. 또 우리 주주들은 학회 규정을 보면서 아까도 살펴봤잖아요. 뭐 6월 1일까지 제출하다 뭐 해라, 요런 학회 규정 때문에 이번 주말에 탑라인을 발표를 안 했나 싶었는데, 장마감 후에 헐박사 영상은 애매하게 일단 일정을 못 지킨 점 죄송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 정황상 만약에 학회에서 발표할 거라면 뭐 탑라인은 뭐 학회 규정상 제출하지 못해서 못했다만 본 회의 때 탑라인 및 전체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 보니까 아마도 이번 학회에서는 발표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개인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내일 주주 간담 회의니까 여기서 아마 더 명확하게 진 회장도 나올 것 같네요.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명확히 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이번 학회 때도 발표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좀 많이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이 GBM도요 거의 2년째예요. 그나마 그 전 같은 경우는 뭐 환자가 오래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OS가 길어진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었기에 뭐 또 참을만 했었는데, 이렇게 또 지연이 된다면, 게다가 유중을 앞두고 과연 신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의심을 잠재우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NDA 위안 말기 NDA부터 또 이번 GBN까지 회사는 쓴소리를 피하기를 힘들 것 같네요. 뭐 주가로만 본다면 뭐 여지껏 이민노믹이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 LB에 뭐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또 악재는 또 잘 하락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또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염려도 좀 되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유상증자 기간이라 과도한 하락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또 이제 11월 중순이고 뭐 좀만 있으면은 이제 청약일이 다가오는데, 청약일 무렵에는 리보 핵심 자산이죠. 리보 소식, 혁신 치료제 소식도 있을 것 같으니까 분명 상세는 할 듯한데요. 여튼 이번 주부터가 좀 중요한 시기에 헐 박사의 이런 내용은 분명히 우리 주주들한테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오늘부터 주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 주주간담회, 신주 인수권, 그리고 기대되는 신경 종량학회가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약 일주일 정도 더 지나면은 이제 바로 청약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한번 시작을 하고, 그래서 12월 초까지 LB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초기 밑그림 작업이 들어가야 나중에 이제 또 NDA 신청하고 또 간암 나오고 그러면 더 큰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이어진다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분명 뭐 기사 내용도 그렇습니다. 유상증자 흥행을 위해서는 이 주주간담회가 있고, 결론은 이거였거든요. 이민노믹 리보. 그래서 유상증자 흥행의 기대감 또한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러면서 첫 시장은 이겁니다. 이제 15일 날 주주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진 회장도 직접 참석을 해서 소통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번 주 그러니까 16일 날 신주 인수권을 상장으로 다음 달 1, 2일까지 청약, 그러니까 이게 청약인데 청약까지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을 하고 게다가 여러 가지 이슈들 이벤트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 글쎄 뭐 이 내용들은 이제 다 아시는 거죠. 뭐 민심은 신주 인수권 때는 뭐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주주간담회를 통해서 직접 설명할 거고 특히나 핵심 파이프라인 일정 그중에 이민요믹 리보가 핵심이었는데 요런 힌트를 통해서 흥행 기대감까지 좀 엿볼 수 있었는데 글쎄 장 끝나고 헐 박사의 인터뷰는 뭐 물론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라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기대했던 소식에 못 미치는 점은 좀 많이 아쉽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참 바이오가 쉽지가 않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새삼 느낀 것 같고요. 신약이 탄생하는 것도 참 힘들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잘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약은 좋고 또 분명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다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만 놓고 본다면요. 내일 간담회가 그래도 오후에 있으니까 뭐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소식을 내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늦은 시간 또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